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데일리입니다. 6월 17일 목요일자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헤드라인이 뭐가 있냐면 지난 5월에 항공 통계가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그 항공 숫자 통계도 그렇고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통계도 그렇고 이제 계속 쌓여나가는 증가하는 그런 추세가 계속 되겠죠. 그죠? 예,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정상적으로 가는 상황이라면.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 가장 많은 그 숫자를 보이고 있다. 요 내용과 한국관광공사에서 여행 구독이라는 상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내용들도 좋고 아이디어도 참신하고 기획도 참신한데 이게 그 한 개 여행사에 집중이 돼 있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뭐라 그러죠? 한번 문제점을 한번 지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사우디아라비아가 1년 2개월 만에 국경을 개방했다는 소식이 있고요. 타이티가 입국 체류 조건을 좀 완화했습니다. 변경한 내용. 그 다음에 필리핀 관광청이 필리핀 푸드 챌린지 런칭한 프로모션 진행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열린 관광지가 UNWTO에서 포용적 관광 우수 사례에 선정됐다는 내용. 그리고 스카이 스캐너가요, 걷기 좋은 트레킹 코스를 추천했습니다. 이건 텍스트 뉴스에서 보실 수 있는데 외국계 OTA에서 기업에서 국내 이런 그 여행지나 여행 코스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하고 모아서 좀 이렇게 추천하고 이런 내용 활동들은 상당히 좀 우리 토종 국내 업체들은 좀 눈여겨 봐야 돼요. 예. 하다못해 지금 해외 못 가니까 글로벌 OTA에서 국내 여행지들 이런적으로 또 추리고 또 구분하고 카테고리 또 이렇게 짜집기 하면서 추천하는 이런 컨텐츠를 내놓는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토종 업계도 좀 부지런을 떨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6월 17일 목요일자 순서 시작을 할게요. 첫 소식부터 심층적으로다가 한번 제가 짚어볼게요. 자, 5월 항공 통계가 나왔는데요. 기저 효과가 있겠죠. 아무래도 너무 그동안 지난 1년 동안 너무 형편없었기 때문에 이런 기저 효과로 인해서 증가세는 보이고 있어요. 증가세는 분명히 보이고 있는데 하지만 아직까지는 증가 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5월 운항편은요, 작년 5월이죠. 그때 대비해서 44.6% 증가했어요. 예, 두 자릿수가 증가한 거지. 3815편이 운항했고요. 여객수는 작년 동기 대비 202만 4,804명. 작년 동기가 그러니까 지난해 5월이 202만 정도 됐는데 여기서 64.1% 증가한 342만 1,700여 명이 승객 기록을 했습니다. 항공사별로는요, 5월 국적사 공급석이 그러니까 5월 국적사만 전체로 봤을 때 공급석이 430만 7천여 석, 여객은 327만 명이에요. 그 다음에 외항사는 공급석이 32만 2천, 운항편 4,900편, 여객 7만 7천여 명 이렇게 되는데, 자, 외항사 실적을 볼게요. 외항사는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있어요. 좀 이렇게 끄집어낼 것들이 있어. 왜냐하면 국적사는 국내선도 왔다 갔다 하니까 큰 어떤 무언가를 좀 발견해내긴 어려운데, 외항사는 어떻게 늘어났냐에 따라서 이제 조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거든요. 4월 달에 외항사 통계를 보면 운항편은 5천여 편, 여객은 7만 1천여 명이었어요. 4월은. 근데 5월은 운항편은 줄었어. 오히려 운항편은 4,946편이었는데 여객은 7만 7,477명이야. 예. 한 6천 명 정도가 늘었어요. 외항사는 4월 대비 운항편은 줄었으나 여객수는 7,000명 정도, 6,000명, 7,000명 정도가 늘었어요. 예. 그러니까 외항사를 이용한 사람도 더 늘었다는 거지. 운항편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요거를 한번 좀 의미 있는 요 숫자는 7,000명 정도밖에 그러니까 평상시 7,000명이면 별거 아니지만 지금은 좀 의미가 있는 숫자라고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겠죠. 국내 및 국제선 이용 총 여객수는 지난 1년 동안 실적 가운데 가장 많은 332만 1,717명. 예. 그래서 확실한 증가세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지난 5월 5일부터 시작된 한국에서 백신을 접종한 자에 한해서 귀국 시 자가격리 면제 후 첫 항공 실적이죠. 5월이. 그래서 이 같은 증가 추세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보입니다. 다 그렇게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겠죠.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항공사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 조기 회복과 업계 활성화 지원을 위해 강원도 관광재단 그리고 승우 여행사와 협업을 해서 16일부터 강원도 트레킹 여행 구독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이디어는 괜찮은 것 같아요. 구독 경제가 국내에서 유통 분야를 중심으로 시작해서 최근 캠핑카 등 다양한 부분으로 확산이 돼가고 있는 가운데라고 관광부에서 밝혔는데 전 구독 경제 처음 들어보는데 이게 뭐지? 아무튼 뭐 유튜브 구독 이런 거 있었는데 저 처음 들어. 이 구독 경제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말 막 지어낸 거 아니야? 자, 이번 상품이 뭐냐면 코로나 시대에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트레킹을 활용한 강원 야생화 트레킹, 강원 옛길 걷기, 동해안 해파랑길 이렇게 세 가지 테마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선택하는 테마에 따라서 여행 기간, 참여 횟수 등이 좀 다른데 각 상품은 테마에 따라 5회에서 12회 정도의 당일 여행으로 구성이 되며 회차별로 다양한 여행 코스를 제공해 상품 구매자들은 매주 다른 트레킹 코스를 즐길 수 있고요. 상품 구매 시에는 교통편, 그러니까 이게 전용 버스예요. 그 다음에 지역사랑 상품권, 그 다음에 코스별 완주증, 그리고 특전 기념품 등도 주어집니다. 국내 걷기 여행족들의 테마별, 계절별 취향이 세밀히 반영된 코스 구성도 있대요. 총 5개 코스로 구성이 됐는데 5개는 이제 뭐 강원도 야생화 트레킹 테마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뭐 이렇게 야생화 만날 수 있고 삼척 그다음에 뭐 정선, 한백산, 만항제 이런 게 있고 9월에는 뭐야 이게 정선 덕산기를 탐방하는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6개 코스도 또 있어요. 뭐 강원도 원주 옛길, 홍천 양양 있는 뭐 구룡령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동해안 해파랑길 테마는 총 12개래요. 그래서 뭐 엄청 많아. 그런데 이 일정은 당연히 방역 지침을 준수하겠지. 그다음에 상품 예약 시에 동반 일행은 5인 미만까지만 가능하고 전용 버스, 그러니까 45인승 한 대당 최대 21명밖에 탑승을 못 해요. 그다음에 마스크 쓰셔야 되고 체온 측정하셔야 되고 타인과 2m 거리 두셔야 되고 식사는 단체가 아닌 일행별로 식사를 하도록 지역 사랑 상품권을 준다고 합니다. 할인 혜택도 있어요. 이달 말까지 상품을 구매하면 15% 할인, 그 다음에 백신 맞으신 분에게는 30% 할인, 뭐 이렇게 해서 총 3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요거 상품 구매 관련한 거는 이제 승우 여행사라는 곳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승우 여행사는 코로나19 시대 때도 팬데믹 상황에서 전국 국내 여행 막 개발 열심히 해갖고 주목을 좀 끌었잖아요. 예, 막 언론에도 많이 나고 했는데 기획과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아요. 박범석 한국관광공사 강원지사장은 뭐 어쩌고저쩌고해서 여행업계는 안정적인 수익과 매출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여행 구독 상품의 장점이라고 하고 뭐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할 거라고 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승우 여행사한테 독점적으로 밀어준 게 아니라 협업 체제인가? 협업 체제인데 협업하면 됐지. 이게 좀 웃긴 게 한국관광공사에서 나서서 이렇게 잘 발표하고 근데 막상 협업을 하는 거는 강원도 관광재단이고 여행사는 딱 하나의 여행사. 뭐 협업은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강원도 관광재단이랑 협업을 할 수 있다고. 근데 한국관광공사에서 나서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 없겠지? 잘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게 국내 여행업계가 안정적인 수익을 이건 국내 여행업계가 아주 엄밀하게 하나의 여행사만 안정적 수익 확보하겠지. 그죠? 요런 거는 그냥 협업해서 하는 건데 관광공사에서 대신 홍보도 해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독점이라는 건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승우 여행사라는 곳이 뭐 못하는 거 잘하는 곳이긴 한데 이런 거를 표현을 국내 여행업계 안정적 수익 확보 전체적으로 적용한다는 건 아니지. 이것도 생색내기지, 그죠? 근데 기획 상품, 이 상품과 이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 것 같다, 이런 거, 그죠?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거. 근데 비슷한 상품을 취급하는 다른 여행사는 조금 이거 불만의 목소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 차이를 제가 직접 비교를 아직은 안 해봤어요. 언젠가 한번 해볼게요. 시간을 갖고 이런 비슷한 상품을 취급하는 국내 여행사 상품 가격과 조건과 지금 이 상품의 가격 조건을 비교해 봤을 때 거의 비슷한데 싸게 나왔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혹시 저희 댓글 많이 남겨주시는 분들 이 영상 본 다음에 댓글 좀 남겨주세요. 저는 조금 좀 공정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예. 협업을 했다고 하니까 뭐 그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거 부분을 한국관광공사에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오늘 오전부터 해서 보도자료 나간 다음에 뭐 포털에 그 관광 관련한 키워드 치면 이 내용들이 많은 언론사 통해서 많이 뿌려졌거든요. 관광공사에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왜 하는지는 그것까지는 제가 좀 의문입니다. 네. 자, 글로벌 관광 뉴스 몇 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태국 푸켓이 샌드박스 계획 동의했다는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푸켓도 조만간에 문 열겠다 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가 관광산업 활성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관광산업이 또 한때는 잘 나갔었죠. 근데 어차피 팬데믹 때문에 95% 이상이, 그러니까 관광 종사자 95% 이상이 무급휴직으로 전환이 됐었대요. 그래서 하루빨리 좀 회복하기 위해서 관광지역 경제 회복 프로그램인 워크 프롬 발리를 공식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또 준비를 하겠다는 내용도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코로나19 이후 1년 2개월 만에 국경을 개방했습니다. 5월 17일부터 사우디 정부가 승인한 백신을 접종 완료한 내국인과 외국인은 별도의 격리 없이 사우디로 입국이 가능하고요. 다만 코로나19 고위험국 19개, 그러니까 19개국 제외됩니다.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네. 이번 국경 개방은 코로나19로 여행이 중단된 지 1년 2개월 만이고요. 사우디 정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서 내국인, 그러니까 내국인이라면 사우디 국민 및 거주자까지 포함이에요. 요 내국인들은 정부에서 발급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백신 접종 완료한 것이 증명된 경우, 그리고 외국인들은 사우디 정부가 승인한 백신, 뭐냐면 파이자, 바이오엔테크, 옥스퍼드의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존슨앤존스 이렇게 요거예요. 그래서 접종 완료 증명서를 소지한 경우 사우디 여행이 편하게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 백신 맞으셨으면 뭐 사우디 여행 정도는 이제 가뿐히 쉽게 다녀오실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휴양지지요. 타히티가 6월 9일부터 입국 체류 조건 변경을 했다고 하네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여행자는 도착 후에 격리할 필요가 없고요. 만 18세 미만 동반 아동 역시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령 국가지요. 가이아나는 제외하고 미국, 영국 또는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정부 지정 그린존에 포함된 국가에서 오는 방문객의 관광 목적 입국을 승인하는데 조건, 파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는 2차 접종 기준 최소 14일 이상 해야 되고, 얀센 접종자는 최소 28일 이상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한국은 그린존 국가예요. 그래서 그건 참고하시면 되고, 입국 시 필요한 서류는 출발일 기준 30일에서 6일 전까지 온라인 사이트 통해서 확인증 제출이 필요하고요. 72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세한 소식은 또 관련 사이트가 있으니까 텍스트 뉴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빨리빨리 오픈하고 계속 연애. 그 작년 초에 항공 중단, 어디 문 닫고 이런 소식 전해들 때 진짜 지나간 얘기지만 참 가슴이 찢어질 듯 했는데, 이제 이런 소식 또 막상 전해드리는데 기분이 되게 좋을 줄 알았거든요. 기쁘고. 막상 하나하나씩 문 여는데 속도가 좀 느려서 그런지 그 전에 상상했던 것만큼 그렇게 기쁘거나 신나지는 않네요. 솔직히 감정이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필리핀 관광부가 프로모션을 하나 좀 합니다. 오는 30일까지 하는데 이게 뭡니까? 소셜 미디어 채널을 통해서 음식 테마 숏폼 영상을 업로드, 그 다음에 최다 조회수를 참가자 등을 선정해서, 그러니까 작은 길이의 영상, 이른바 짤방 영상 업로드하면 그 중에서 많은 조회수 나온 사람들을 선정해서 경품을 제공합니다. 음식으로 필리핀의 특별함을 알리는 푸드 투어리즘 프로모션입니다.
필리핀 관광부 한국지사는 필리핀 농림부와 함께 MZ 세대를 비롯해서 뉴미디어에 익숙한 이들을 대상으로 틱톡, 인스타, 유튜브, 페이스북 등의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서 일반인들이 직접 참여하고 필리핀 음식 테마의 쇼폼 영상, 이른바 짤방 공유하는 샵 필리핀 푸드 인 코리아 요런 거를 이제 런칭을 해요. 30일까지.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있고 뭐 필리핀 음식을 좋아하고 요리, 레시피 등 관심을 가진 이들이 짧고 재밌는 영상을 소셜 미디어에 채널 공유하고 뭐 그런 피노이 푸드, 그러니까 정식 명칭은 샵하고 피노이 푸드라는 건데 이게 우리말로 따지면 우리 필리핀 음식이라는 피노이 푸드가 이제 필리핀 음식 뭐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어요.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 요 관련한 거 뭐 이렇게 있어요. 필수 설명을 좀 해드릴까? 샵 피오니 푸드 인 코리아 이렇게 필수 이렇게 해시태그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전체 공개 계정 하셔야 되고 당연히 조회수 많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뽑히면 상품이 크네. 1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그다음 이외에도 추첨을 통해 여행용 캐리어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밌겠네. 재밌으니까 많이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텍스트 뉴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월 17일은 목요일 저녁 8시에 저희 유튜브 여행중개소 채널 통해서 라이브 저녁 8시에 목요일 저녁 8시에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주도 저희가 또 좀 뜨끈뜨끈한 소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많은 참여,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안녕.